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국가의 어른으로서 유일하게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구 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초에 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중대 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지금 한 사람씩 뽑는 것을 2명 내지 4명으로 네. 뽑는 것으로 개혁해야 되겠다. 네. 이런 화두를 던지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걸 받았죠. 받아가지고 자기도 찬성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5일이니까 네. 그 1년 전까지 선거법은 이렇게 개정을 완료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그러니까 4월, 엄격 따지면 뭐 4월 10일까지지. 예. 그러니까 뭐 3월 말까지는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이고 그 핵심이 국회 개혁이고 국회 개혁은 국회의 구조 조정 개혁이에요. 그렇죠. 구조 조정을 해요. 우리가 윤석열 정권도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뭐 민주당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집권 공약 중에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네. 3대 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은 그보다도 더 바탕에 심각하게 고려하고 개혁해야 할 게 국회 개혁. 국회 개혁.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소선거구제가 채택된 것은 재헌국회에서부터 쭉 소선거구제로 오다가 이 9대, 10대, 11대, 12대 네. 요 네 번만 한 선거구에 2명 뽑는 이를테면 중선거구제로 중선거구제죠. 네 번을 하다가 그리고 13대 87년 6.29 이후에 시행된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소선거구제. 8번에 걸쳐서 지금 30여 년째 이 소선거구제가 네. 진행되고 있는데 13대 국회 그 소선거구제가 채택된 처음 선거에서 김영삼당, 김대중당, 김종필당, 노태우당 네. 이른바 1로 3김당이 그렇죠. 각각 민정당, 통일민주당, 새천년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예. 그래가지고 이 네 지도자의 네 정당이 어느 당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게 교섭단체 구성은 되고 네. 이런 그 분할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언론이 이거 멋진 황금 불안일이다. 어느 당도 네. 과반수가 넘지 못했으니까 결국 타협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찬양을 했지요. 예. 결국 그게 하다 보니까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기 당 소속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3당 합당으로 갔지요. 예. 김영삼당, 김종필당, 노태우당. 노태우당. 예.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선거제에 폐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지역 할거 구도야. 시작이 지역 할거 구도를 시작했잖아요. 예. 김영삼당 경상도, 김대중당 전라도, 그다음에 충청도당, 기타 잡탕 예. 이렇게 돼가 가장 심각한 것은 YSDJ 김대중당과 김영삼당의 이 전라도 할거 깊이가 양 계속 뿌리 박혀가지고 결국은 이 대결로 귀결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하면서 급기야 지금 국회는 이게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돼버렸어. 경상도 전라도. 그래가지고 이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국민 대표자 회의가 된 것이 아니라 국회는 국민 대표자 회의의 줄임말인데 예. 정당 대표자 회의로 전락하고 거기에 지역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국민의 이 정신 세계를 황폐화시키고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이 21대 국회에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국정농단 급기야는 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당 대표 회의로 완전히 전락시켜 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타협도 없고 협치도 없고 아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예. 이게 소선거구제의 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모든 폐단, 지역 할거구도, 지역 감정, 그다음에 적대적 대결 구도, 거기에 정당 대표자 회의로 전락시켜 급기야는 당수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로 전락을 시켰다. 예. 자, 이 소선거구제가 이런 점에 있어서 민심이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민심이 제대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1대 국회에서의 이 2년 반 전을 되돌아가 보면 정당이 득표한 거, 예, 예. 후보를 내세워서 그 소속 후보들이 획득한 정당 득표율이 지금 제1당의 민주당이 49.9%, 예. 2당인 국민의힘 당이 41.5%. 이게 득표율 차이가 8.4%입니다. 네. 그런데 의석수 차이는 163대 84. 163대 84. 79석의 차이가 나버렸어. 그렇죠. 이게 득표율에는 8.4% 차이인데 의석수는 결과적으로 79석 차이가 나는 오, 163대 84다. 그러네요. 좀 반영이 안 되네요, 그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엄청난 사표가 있죠. 네. 그러니까 8.4% 차이라고 한다면 네. 의석으로는 25석 정도, 25석 정도의 그러네요. 차이가 나야 하는 겁니다. 네. 25석 정도 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의 차이가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의 80석의 차이가 따버리 됐다. 예. 그러면 이게 민심 왜곡이다. 왜그러니까 국회란 건 국민 대표자 회의인데 국민 대표자 회의를 뽑는데 내가 지금 표가 이렇게 엄청나게 사표가 돼버렸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렸다. 들어갔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그것도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본전 내놔라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게 표심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반영된 제도로 하려고 한다면 이 소선거구제 갖고는 안 된다. 이게 승자 독식 제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고 이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 지금은 완전히 민주당 이게 독주 체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민주당 의석이라고 하는 게 2년 반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49.9%를 획득한 그 의석을 가지고 그 뒤에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패배하고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민주당이 패배하고 6월 1일 지방선거에도 패배하고 네. 그러면 이게 낡은 권력을 가지고 이게 임기 4년을 이런 식으로 버티는데 이게 해산제도가 없거든. 지금 야, 국회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제도가 주어졌다 한다면 3월 9일 날 선출된 이 새 대통령이 국회가 이런 식으로 폭주를 하게 되면 내년에 4년마다 있는 그 날짜에 맞춰서 총선거를 할 게 아니라 지금쯤 해산을 했어야 돼. 예. 해산하고 국민에게 다시 묻는 선거를 했어야 되는데 가령 소선거로 유지하더라도 그러나 헌법에 해산 절차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선거를 앞두고 헌법 범위 안에서 법률로서 이 선거제도를 이제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뜻이죠. 제가 네, 말씀하시죠. 이 국회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첫째로 중대 선거구제, 2 내지 4인을 뽑는 선거구제,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폐지, 셋째로 국회의원 수를 200인으로 줄이고, 네. 넷째로 국회법을 개정해가지고 네. 이 공직선거법 이렇게 고칠 때 개정해가지고 헌법 46조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네. 벌칙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 네 가지. 네. 1. 중대선거구제 2명 내지 4명. 네. 2. 200인으로 축소. 네. 3. 비례대표 폐지. 4. 헌법 46조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국회법에 처벌 조항을 넣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그 헌법적 책무를 네. 침해하는 것.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그다음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딸들을 동원하거나 이래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율권, 이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벌칙 조항을 넣어 지역형을 과하게 벌칙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위반하면 처벌하듯이 예. 국회법에 그걸 넣자 이거지. 이건 제가 아마 지금까지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지금 네 가지를 지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주장한 분이 저 변호사님이 처음입니다. 요거 이렇게 정리한 것도 처음이고 예. 특히 헌법 46조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네, 그것도 처음이고 예. 강력한 처벌 조항을 주자. 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때는 엄청난 처벌 규정이 있는데 네. 헌법의 46조는 헌법의 국회의원들의 절대적 권리 의무인데 이걸 갖다가 침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침해당하니까 민주당이 이게 정당 대표자 회의로 전락되고 이재명 방탄국회로 되고 그게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건 뭐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국회의원을 뽑힌 자는 어느 당의 공천을 받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당론이라는 큰 테두리 있잖아요. 네. 큰 테두리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큰 테두리지. 네. 그 외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뭐 노웅래 의원을 이 체포에 동의하느냐, 이 부결하느냐 하는 거 이거 국회의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말이야. 일사불란했잖아요. 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꾸로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이 자율권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네. 선거제도 뭐 굳이 안 고쳐도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이 대표 저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것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말이지. 굳이 안 바꿔도 되죠. 굳이 아마 8.4% 차이에 79석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불합리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어도 그것만 있어도 내가 여기서 지금 아침에 이거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지. 예. 그런데 이제 그 네 가지가 되면은 참 그 중대선거구제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변호사님 주장하시는 거를 이 지금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일단 200석 그러면 100석이 줄기 때문에 자기네들 금배지가 날아가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 줄 거고 세 번째도 그렇고 특히 네 번째는 자기도 뭔가 좀 걸릴 게 많은데 나는 당장 금배지 날아갈 텐데 네 번째 특히 안 받아줄 거고요. 그런데 또 꼼수가요. 이제 그것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안 받아줄 거고 첫 번째 중대선거구제는 꼼수가 있는 게 위험한 게요. 그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에 그 긍정적 효과가 지금의 그때 국회의원들 수준하고요. 지금의 국회의원들 수준이 다릅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그나마 낭만이 있고 그나마 어떤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이거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들이에요. 탈당했다가 위장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사보임도 위장하고 막 민영배가 탈당했다가 검수완박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2중대, 3중대, 4중대로 위장당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막 자기네들을 탈당해서 내보내서 호남에서 2명, 3명을 걔네들이 다 휩쓸고 영남에서는 반대로 그걸 못하니까 국힘당은 위장 탈당을 잘 못하니까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1등은 국힘당이 먹고 2등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먹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요 더 저쪽이 압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 체험과 예견으로는 예. 그런 작은 장난질을 하더라도 21대 국회 선거 결과처럼 불과 8.4%인데 의석수는 79석이나 이렇게 네. 비과학적으로 벌어진 이런 현상은 지금 이 대표가 우려하는 중대선거구제 아래서 이런 현상까지는 안 나타나요. 이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고는 그나마 이거라도 해봐야지 안 그러고는 종전과 같이 소선거구제를 하면 여전히 대결 구도가 되고 지역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고.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 하나가 되든 둘이 되든
경상도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점차 국민들이 잘 감시를 해서 헌법 46조의 자율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런 걸 우려해 갖고 소선거제를 그냥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우려하는 거를 방지하는 제도를 같이 만들어서 위장 탈당 못 하게끔 하고 무소속으로 나갔다 당선돼서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기술적인 거를 다 제도하면 또 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든지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서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농촌 지역이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인구 비례로 따져가지고 농촌이 넓죠. 인구수에 맞추려고 그러면 넓어지니까 네. 그런 도농 복합 형태로 해서 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지금 이 대표가 아주 좋은 걸 지적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당선돼 갖고 입당을 금지한다든지 그건 국회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제어 장치를 해야 되고 제어 우선 장치를 국회의원 안 하면. 수를 제 주장은 200인으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뜻은 헌법 취지에 맞추자 이거지. 헌법 41조에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평론가는 어저께 보니까 300, 400명도 될 수 있다. No. 200인에 딱 맞춰야 돼요. 그렇죠. 200인 이상이랑. 근데 행정구역 단위로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면 딱 맞추다 보니까 198석도 되고 197석도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200인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붙여서 떼고 이러다 보니까 205석도 되고 210석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숫자를 일단 크게 해놔놓고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쪼갤 것이 아니라 네. 행정구역 단위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오차나 편차가 생기는 그거만큼 그러니까 210 내지 220석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헌법 취지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도 미국 같은 나라가 하원이 435명이거든요. 그럼 미국의 땅덩어리나 인구로 봐도 우리의 몇 배입니까? 인구도 거기 3억 되니까 우리의 뭐 6배고 땅으로 말하면 뭐 엄청나고 그런데 435명 우리가 200석도 사실은 많은데 200석 좋고 거기 상원 의원 100명 다 합쳐도 535석인데 그러면 200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하원 434, 34, 상원 100, 100, 예. 534, 네. 인구 3억 3천을 나누면 약 75만 명당 한 사람. 그러면 우리 그렇게 되면 75명 한 사람. 네. 그러면 가까운 일본 내각제지만은 네. 중의원 300, 참의원 200, 네. 500명에 1억 3천이니까 1억 3천. 27만 명에 하나. 예. 지금 우리 300명은 약 16만 5천. 네, 많은 거예요, 우리. 17만에 하나니까 이게 과다대표되고 그렇죠. 과다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200인 이하로 200인으로 맞춰야 돼. 맞추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구역 맞추다 보니까 뭐 200인 이하 툭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 200명은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숫자가 불어날 수 있다. 네.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이게 완전히 위헌이에요. 위헌. 네. 왜 위헌인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니죠. 지네들 6대, 7대, 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게 헌법에 어찌되어 있는가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 후보자는 정당 추천이 필수 조건이야. 네. 정당 공천장을 첨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국회에 무소속이 없어. 이해하시겠죠? 예, 예. 그때 비례대표가 생긴 겁니다. 그 이전 재헌국회부터 이게 5대 국회까지는 비례대표제가 없었어요. 네. 민주당 때까지.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들어서고 6대, 7대, 8대만 비례대표가 생겼는데 그건 정당만 후보를 낼 수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득표율을 정당별 득표율 집계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를 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9대 국회 이후에는 정당 추천을 받아야 후보가 되는 제도가 아니고 무소속도 가능한데 네. 지금 또 무소속이 가능하거든. 그런데 비례대표는
국민 한 표가 다 등가치가 있는 표인데 무소속에 던져진 표는 비례대표로 계산되질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비례대표 등 선거에 관한 건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그 뜻은 무소속도 이렇게 연대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비례대표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주고 정당과 무소속도 이 득표에 따라서 하는 그래야 그게 합헌이다 이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제는 없애야 된다. 위헌이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대목에서 앞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선거구제도 개편이 이렇게 이제 부상하게 되니까 기자들이 어제 그저께 이재명 대표에게 물었어요. 네. 이 선거구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 선거구제 이러니까 비례대표를 확대해야지 중대 선거구제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민주당 대통령 선거 공약이래요.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편이 그리고 이재명 씨 지 입으로 중대 선거구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네. 그 기자들이 그때 공약이 아니냐, 공약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고 선거구제 이런 식으로 아유, 개편하면 안 하여튼. 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친구 뭐 저런 친구가 있어 이게. 예? 우선 첫째로 지가 한 말 이렇게 그런 뒤집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 뒤집기 명수 아니에요. 명수죠. 아주. 스스로 목숨을 거는 김문기 모른다.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죠. 아유, 거기 뭐. 그래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로 기소되어 있는데 아유. 거기다 저로서는 더 기분 나쁜 한 건 더 나가 위헌인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겠다 하니까 이거 염장을 질러도 보통 염장 지르는 일이 아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문이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모두의 이 대표가 이게 자기들 밥그릇 현재 기득권을 예.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2명, 4명 뽑는 것도 자기들에게 위험하고 항차 숫자를 줄이는 건 더 위험하고 이러니까 이 국회의원들 이 국회에서는 그것이 난망하다. 난망한. 난망이다. 난망. 그럼 어떻게 관철할 수 있습니까? 쟤네들은 반대할 것 같은데. 어제 200석 줄이는 건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요. 어제 그저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했던 양반은 네. 가만히 있질 못하고 또- 이건 안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 어. 나도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그게. 네. 그러나 되도록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네. 아주 죄를 뿌려서 아주 안 될 것이다 그러고. 어제는 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저 남미 출장 가고 페이스북에다가 뭐 일본 예를 들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고. 이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국회의원들이 속으로 꿍시면 이걸 찬동하는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 도시 출신으로 지역구가 탄탄하고 그 주변에 인기가 있는 국회의원들은 찬성하지만 그런 국회의원 수가 적거든. 예. 그러니까 전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이다. 이게 말이죠. 선거구 제도나 이 정치 개혁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은 저 체험을 우선 한 말씀 드리고 네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정치개혁당, 정치개혁당을 만들었어요. 네. 그걸 중앙선관위에 등록할 때 정치개혁 전선으로 등록하겠다고 하니까 내 측근들이 우리는 전선이란 말이 무시무시하다. 야, 이 사람들아. 프랑스 가면 전부 정당 이름이 전선으로 써. 그래서 전선이라고 빼고 정치개혁당. 네, 그렇게. 이러니까 이게 석자로 줄일 때 이게 개혁당, 정치개혁당, 정개당 뭐 이렇게 되니까 신자를 붙이자 이게요. 그 신정치개혁당으로 등록해가 약칭 신정당 이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거 중대선거구제하고 지역할거구도를 탈피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에 헌법 46조 위반자는 처벌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이어서 얘기가 다 그대로 내가 걸었어요. 네. 결과가 어찌 나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 하나만 당선됐어. 대단.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먼저 부지런히 전라도 경상도 후보 많이 냈어요. 가서 얘기해봐야 막 냉랭하고 뭐 안 돼. 근데 당신은 좋다 이러거든 나는.
당 대표인 당신은 좋은데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막 이게 바늘 구멍도 안 들어가. 그런데 좌파 언론에 속하는 어떤 일간지가 말이죠. 예. 이 초기 14대 국회의원 선거 초기에 이걸 다루면서 정치면 톱 타이틀로 신정당, 네. 정치개혁당 박찬종 이게 사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타이틀. 이야. 그냥 피가 거꾸로 쏘 그냥 폭탄이라도 지고 이거 갔어. 그 사장이 그때 내 중학교 후배고 예. 그 형하고 나하고 이 중학교 대학 동기야. 예. 만만하고 그랬어. 전화를 그랬지. 야 일마 그 바지 빼 이거. 기사 새로 써.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형님 사장이 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런. 근데 지금 그 언론이 이제 그렇고 그런 길을 아주 극단적인 길을 가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거기 간부 출신이 김만배한테서 6억 받아 먹은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지들이 사기꾼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거, 국회의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 말을 오늘 아침에 하는 게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 조각 나 있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하면. 맞습니다. 전라도 대통령, 경상도 대통령, 중부권 대통령 각각 뽑아갖고 연방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그러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꾼들이 말이야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도 돼갖고 방탄국회 만들고 이재명 씨 보세요. 그 검찰에서 출두하라고 한 날 전라도 광주에 쪽으로 내려가 거기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마음을 그냥 황폐해야 돼.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늘 말이지 유령처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 이 머리에 서로 엉킨다고 네. 친구 사이에도 말이야 이게 말이지 이 껄끄러운 것 같은 걸 자꾸 느껴가고 이래가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해보면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까 이 대표가 말한. 그러나 그런 걸 예단해가 그걸 막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 결론. 예. 이거 안 된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지금- 안 한다고 이거. 지금 국회의원들이요.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법을 개정할 이 국회의원들이 이걸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안 하거나 한다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기들 기득권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헌법상 제1기관이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걸 아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지역 할거 구도 이런 깽판 정치 이걸 위해서는 최소한도라도 이걸 완화시키는 거 일단 여러분 제도를 바꿔보자 하는데 동의한다면 국민이 나서야지요. 우선 SNS를 통해 가지고 아니 개딸들만 SNS를 이용합니까? 예. 이용해야지요. 가시적으로는 광화문에 모여야지요.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제시할게요. 네. 그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도 한해 맺혀 있으니까 제가 네. 사기꾼 소리까지 들은 사람이니까 내가 예, 맞습니다. 한해 맺혀 있으니까 하는데 날짜를 정해 가지고 예. 저 제주도에서 휴전선 가까이에서부터 떠드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이는 겁니다. 국회 에어싸는 거. 에워쌉니다. 그냥 에워싸는 게 아니라 여의도가 꽉 찰 정도로 에워싸고 뒤늦게 온 사람들이 계속 밀어가지고 이태원 할로윈 사건이 서로 밀어가지고 이 내리막길에 이게 넘어져가고 사고 났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계속 밀면 앞에 사람이 밀려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하면 국회 본관까지 도달합니다. 예. 그럼 국회 그 사진에 보셨지만은 그 기둥은 다 돌이거든. 예. 그 돌은 이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유리 창문들 있잖아요, 앞에. 그거는 밀면 깨져요. 예. 그 어디까지 들어가냐? 뒤에서 계속 미니까. 본회의장까지. 회의장까지 들어가는 것이지. 예. 그 회의장은 이게 차마 못 들어간다도 계속 밀면 회의장 문도 깨져갖고 국회 의석까지 들어가게 되고 예. 그것도 꽉 차게 되면 의자도 다 망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극단적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거 외에는
그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미국 같은 나라도 지난번 부정선거 저 의혹으로 국회의사당 점령했잖아요. 국민들이. 제가 이봉규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 혼자 나서서는 안 되지. 네. 이런 뜻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일단 모아가지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의 이런 그 민심에 어떻게 이걸 격발을 시켜가지고 여의도에 모일 수 있겠는가. 1차로 SNS, 여의도 집회가 아니야. 국회를 봉쇄하자. 국회 봉쇄. 봉쇄지, 봉쇄. 평화적 봉쇄인데 평화적 봉쇄. 사람이 넘쳐나면 그게 넘어진다고. 네.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예. 쿠바 봉쇄 사건 케네디가 그걸로 미국 사람들한테 영웅이 됐는데요. 국회 봉쇄 우리 한번 기획해봐야 되고 그 지금 이 좀 네 가지 박찬종 변호사님이 지적한 거를 다 받기는 이 양아치 같은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절대 안 할 겁니다. 아마 요렇게는 할 거예요. 중대선거구제 오케이. 국회의원 줄이는 거, 늘리자.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그리고 비례대표 그냥 유지. 그 다음에 지들이 좀 잘못해도 뭐 깜빵 가는 거, 야, 지금 불착보 특권 유지. 요렇게는 아마 할 겁니다. 요놈들이 요렇게는 하지만요, 변호사님 얘기한 거 4개 다, 아이고, 절대 안 하는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제가 단정합니다. 이놈들, 아이고, 절대 안 합니다, 이놈들이. 저기 이 대표 그 말씀 끝에 제가 절대 안 합니다, 이놈들. 예, 어차피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랬으면 좋겠어. 예. 숫자를 말이지. 예. 숫자를 한 1000명쯤 늘리는 걸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들한테 맡겨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러면 이제 천심이 작용하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하려면 1000명으로 늘려라. 아이, 늘려라. 이놈들아. 당신들이 매를 불어라. 아들 손자까지 손잡고 다 국회에 들어가서 해먹어라. 그렇게 하면 아마 하늘로부터 좋은 모습을 한번 보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